여러 차례 해봤는데 반응이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면 상관없으십니다. 네. 시험에는 자 시작할까요? 하나 더 풀면 되죠 뭐. 자 56-3-2번을 보시게 되면 이 세 개가 하나 1.1.1점이 아닙니다. 하나만 잘못 넣어도 무조건 마이너스 3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거 6개월 부도 발생은 6월이 경과된다 아시죠? 아, 그 때문에 안 되는 거. 얘는 뭐예요? 이거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입력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부가세 신고서에 플러스로 10만 원 지킨댔잖아요. 그러면 아니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는 플러스 10만 원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다시 부가세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플러스는 부가세 신고서에 마이너스로 기록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뭐 하나 또 특이한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프로그램이. 다른 문제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가볼게요. 61-3-1 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몇 개 나와 있어요? 3개 나와 있죠? 3개 다 입력할 수도 있고요. 1개만 입력할 수도 있고요. 2개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답을 보니까 몇 개 입력되어 있어요? 2개가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확인할까요? 2014년 4월 10일 파산법에 파산법 그냥 넣으시면 돼요. 따질 거 없어. 파산됐으면 파산하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파산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가셨죠? 두 번째 갈까요? 전년도 매출에 대한 어음이 당일날 부도가 발생했죠. 수표나 어음이 부도나면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네요. 그러면 과세기간이 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과세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대손세 공제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확정때라 했잖아요. 그죠? 요 시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앞에 요 과세기간 앞에 6월이 경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요 기간이 2월 28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2월 28일 다 지나갔으니까 3월로 시작할게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넘어섰다, 그죠? 넘어섰잖아요, 6월. 7월, 8월달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언제? 이번 1기 확정 신고 때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가서 넣으셔야겠어요? 다음에 2기 확정 때 가서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시겠어요? 신고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번 과세 기간 확정 때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넣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해가셨어요? 두 번째 갈까요? 대표자 사망. 이거 뭐 사망이 되더라고요. 사망 그대로 사망 넣으시면 돼요. 넣는 거 쉽죠?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자, 이거 회사 변경 부탁드릴까요? 61이에요. 2061로 가세요. 2061. 소망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과세기간 넣어주세요. 4월에서부터 6월 날짜로 넣어주세요. 들으셨어요? 네. 자, 대손 확정일 있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언제 돼 있나요? 2014년 04월 10일 대손금은 얼마 돼 있고요? 1210만원 엔터 엔터 거래처 F2번 대윤 대손 사유는 뭐로 돼 있고요? 파산. 파산이지요. 다음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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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014년 06월 20일 대손금은 얼마 돼 있고요? 2200. 다음 F2번 들으시고 거래처는요 LA. 되셨고 사망이죠? 네. 3번 누르면 끝나잖아요. 자, 이렇게 찍고 나면 여러분들 이건 다 알겠죠, 여러분? 찍는 건 어렵지 않은데 선별이 어렵다 했잖아요. 이 문제. 자, 그러면 여기 오는 금액이 310이죠. 310이죠. 그럼 310이면 부가세 신고세는 마이너스 310으로 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한번 장난질을 해볼게요. 장난질을 한번 잠깐만 여기서 요거를 한번 저장했다가 나갈게요. 자, 요거 저장하세요. 나가시면 저장한다 나오죠? 닦고 저장하셨습니까? 부가세 신고서 가서 구경 좀 합시다. 과세 기간이 언제였어요? 4월에서 6월. 04 엔터 06 엔터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이 수업하는 패턴을 조금씩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달만 더 하시면 진짜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한 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180시간이면 아까운 시간. 원래 한 300시간은 돼야 여러분 세무 이거하고 다 따게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 아시죠? 학원마다 300시간 안 잡아줘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자기 부담이 높아집니다. 실수가 높아지면 자기 부담 높아지잖아요. 근데 180에서 자꾸 낮추는 거예요. 낮춰야 여러분 인원수가 모일 거 아니에요. 자기 부담이 적을 거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기 부담이 거의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배우는 사람들은 아는데 못 배워 아미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옛날에 학원에 자기 돈 다 주고 수업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국가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이제 세금 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10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해하시죠? 네.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저장하시고 나갈게요. 자, 이제 바로 잡히네요. 아까는 왜 안 나왔던 거예요?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뭐 제가 잘못했겠죠. 10월에서부터 12월 다시 찍고, 아니다, 10월 달에 좀 며칠이죠? 4월에서 6월 날짜로 찍고 들어가셔야겠죠? 됐습니까? 여기 한 개만 더 찍어볼게요. 만약에 대손금을 회수했다. 알겠죠? 아까 했다가 뭘 했잖아요, 그죠? 대손금 회수했다. 날짜는 여기 6월 30일로 잡을게요. 2014년 6월 30일 찍으세요. 2014년 06월 30일 이게 임의 숫자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3,300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마이너스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회수했으면 마이너스 3,300이라고 찍으셔야 돼요. 찍었죠? 그리고 여기 거래처는 아무나. 첫 번째 갈까요? 아무나.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 번호 선택하시면 안 돼요. 회수할 때는 7번 직접 입력하시고요. 7번 찍고 그냥 회수하시고 갈로 열고 뭐였다고요? 파산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갈로 속에 들어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갈로 속에 들어있는 것은 대손이 일어났을 당시의 사유예요. 그래 지금은 뭐 했다고요? 회수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7번에 직접 입력할 때는요 회수할 때 이야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는 이게 얼마 나왔었어요? 330. 근데 3,300에 300이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뜨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 10만원만 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플러스가 커요? 마이너스가 커요? 이거 두 개 딴 게 300이잖아요. 310이죠? 네. 플러스가 크죠? 그럼 여기 10만원 떴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안 붙었죠? 네. 그러면 이 부가세 신고서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10이 뜬다. 여기서 정수오버 플러스 마이너스 대가 넘어가요. 자, 잠깐만요. 방금 제가 여기 마이너스가 안 떴죠? 예? 네.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마이너스가 뜬다 이 말이에요. 한번 더 갔다 옵시다. 더 갔다 올게요. 바빠요. 더 갔다 올게요.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나가셔야 돼요. 나갔다가 부가세 신고서 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거 작성할 때 중요한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게 언제 날짜냐요? 4월 5월 안 돼요. 모르겠어요. 뭐 했어요? 뭔지. 아 불러 오게 하면 안 그거 이해했어요, 돼요. 내가? 아, 놀래라. 그 이야기였어요? 자, 됐죠? 마이너스 10만 원 뜨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그냥 느낌으로 막 치고 오니까 아까 어디 표시인지 못 봤어요. 얘인가 아닌가 모르고 들어갔어요. 아니오죠? 되셨죠? 그죠? 이제 거꾸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요거 닫고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 가셔서 요 날짜 아까 4월에서 6월 날짜 찍어주시고요. 불러오시고요. 이해하세요? 여기를 3,300대 있잖아요. 그죠? 예? 4,400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4,400 440. 자, 이렇게 찍었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계산된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90 나왔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90 나왔으니까 부가세 신고서로 가면 플러스 90으로 뜨겠죠?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선별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계산된 값이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간다는 거 알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있죠, 대손 변제. 알아만 두세요. 얘는 매출 입장이고요, 여기 매입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대손을 일으켰을 때, 내가 대손을 당했으면 여기 기록하는 거고, 지금 여기 기록하는 거고요. 우리 회사가 대손을 일으켰으면은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거는 지금 요새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꼭 보면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걱정돼. 일단 빼고 합시다. 일단 아셨죠? 대손 발생. 그럼 한번 가보고 나갈게요. 닫아보시고요. 어디 가실까요? 저장하시고요. 부가세 신고서 가세요. 그래서 4월에서부터 6월 날짜로 찍어주세요. 아니요. 아셨죠? 뭐라 떴나요? 50. 얘는 말을 잘 듣네. 아까 문제는 뭘 알아듣네. 아셨죠? 제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서 마이너스 뜨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가 뜨면 얘는 다시 마이너스 되고, 그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마이너스가 많이 나온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번에 제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나왔던 게 부가세 신고서 몇 번에서 그게 나왔었죠. 그걸 잠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게 안 풀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90회 쪽이었나요? 네. 93회? 711쪽인가. 711쪽요? 711쪽은 문제인데? 이거 하시죠. 716쪽 가보세요. 716쪽 가보세요. 가셨어요? 네. 교재 716쪽. 716쪽 가셨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기출 문제. 다른 책이네. 아. 미안해요. 아까 몇 페이지였어요? 711이요. 710 미안해요. 711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712 바보시다고 했네. 그쵸. 맞았어요. 711쪽이 바로 뭐냐면 이걸 동시에 작성하는 거예요. 동시 작성. 그럼 이제 풀 수 있겠죠. 이거 우리 앞전에 한번 입력을 했죠. 네. 근데 이건 생략한다 했잖아요, 제가. 안 배웠으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볼게요. 대손세 공제라고 돼 있죠. 여러분 711쪽 가세요. 제가 여러 개 책 여러분들 좀 비교해 드리려고 책을 여러 개 펼쳐놨다고요. 엄청난 책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책이 좀 반질반질하더라. 자, 711쪽에 대손세 공제 과세 이제 조금 이해되실 것 같아요. 과세 재화 용역에 공급한 후에 공급 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아까.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아래 사유가 대손세액이 확정된다. 알죠? 또 여러분 또 뭐예요? 할까 싶어서 뭐예요가 아니고 이거예요. 요 이야기죠.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기간에서 10년이 지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적용할 수 있다.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 문장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별 의미 없는 말이죠. 10년 이하라 했잖아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라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2021년 9월 25일 부도 발생한 날이잖아요. 그죠? 받음이 3,300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가세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가 9월 25일이고요. 이번 과세 기간이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5일. 10월에서 12월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기간 안에 6월이 경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이 경과가 된 상태가 되겠죠. 네. 살려볼까요? 자, 보세요. 9월달은 다 갔잖아요, 여러분. 네. 9월달은 빼버리고 9월은 6일밖에 안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1월, 1월, 2월, 3월 넘어서 보죠. 네. 이거 뭐안 들어가면 안 돼. 얘는 지금 과세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연도 1기 확정 때 가서 하시는 거예요. 못 넣겠죠, 이거는. 이해 가죠, 이제? 다음 밑에 2021년 10월에 소멸시효 완성. 이건 뭐예요? 그냥 집어넣으라 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소멸시효나 사망과 실종된 거는 다 집어넣으라 했죠, 그죠? 그럼 얘만 되겠네. 얘가 얼마예요? 외상매출은 2200이잖아요, 그죠? 봐봐요. 아까 거기 2200 찍으면 200 뜨잖아요. 대손세.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00이겠네. 결과값은 마이너스 200만 부가세 신고서 입력하면 되는 거지요? 봐봐요. 이 문제가 총 몇 점짜리? 7점짜리죠. 7점 안에 뭐가 개입되었어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3점짜리가 끼어들었죠. 근데 3점짜리이지만 1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선별하는지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대손세 가감란에는요 대손세액을 집어넣어야지 여기 대손 금액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손 금액은 얼마죠 여러분? 2,200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 안에 2,200 넣으시면 안 되고 110분의 10을 해가 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런 아까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나오겠다고 보면 되겠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잠시만 한번 보시고 갈게요. 잠깐 마음이 급해지죠. 갑시다. 이걸 제가 안 올려드렸다는 거지요. 까먹을까 싶어서 이거 올려드렸나요? 가물가물합니다. 자, 어딨나요? 지금 올려드릴게요. 까먹을까 싶어서 지금 올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내용 보시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여기 하나 들었죠. 90회. 네.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방금 우리 본 게 90회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90. 3분짜리 문제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얘는 아니라서 아니고 80%. 작성한 거는 속한 게 아닌 거였어요. 지금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몇 페이지였죠? 몇 회였죠? 92회인가요? 네. 92회 속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끼어들어 있죠. 네. 근데 작성하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가산세도 있고요. 대손세액 계산도 있죠. 대손세액 가감 and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맞죠? 가산세.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건 연달아 두 번 나왔다는 결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금 나올 확률은 떨어진다. 이해가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릴게요. 자, 다음 문제 64-3-1번 가도록 할게요. 요 문제 제가 작성 안 할 거예요. 작성이 쉽잖아요, 여러분. 자, 볼까요? 또 3점, 6점짜리예요. 6점짜리면 64회죠. 너무 오래된 문제다, 그죠? 그때는 6점짜리였을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게 거의 잘 안 나왔거든요. 몇 점 차이 아시겠죠? 1에 나와버리면 여러분 이거 손 안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대손세 변제 신고서. 이거 변제란 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매입자 입장에서 대손을 일으켰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2014년 8월 1일날 충청물산에서 쭉 제품 매출하고요. 대금 1,100만원. 미진상에 발행한 약소금 수령하였다. 이 어음 나온 거 보니까 느낌이 뭐예요? 6개월을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쭉 보니까 6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5일 주거년에 부도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안 된다. 이 문제는 다 되는데 이때만 안 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걸 하겠죠, 그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 적혀있죠?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요 한 페이지만 공부 잘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다음에 외상매출금 3,300만원에서 10월 21일 날 영광에서 뭐하고 있고요. 당사 외상매출금 횟수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뭐 했다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 소멸시효 완성을 어떻게 하라고? 넣으시라 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넣어주면 끝. 다음 3번 문제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자, 보니까 외상매출금 2,220만원을 포함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15년 8월 27일 날 법원의 상신건업의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돼 있죠. 이해가셨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답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세법이 5년이 아니고 몇 년을 바꿨어요? 아까 봤잖아요. 10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5년이니까 이건 답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뭘로 바꾸셔야 돼요? 10년으로 바꿔야겠죠. 이 문제가 여기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답이 되려면 10년이 적혀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 공제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날짜 보세요. 8월 2015년이잖아요. 이는 2008년이죠. 네. 한번 보세요.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 됐잖아요. 10인데 2015니까 2년 넘어 섰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지만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들어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요 안에다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넣기 싫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5년. 요거를 10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아니, 아, 아니죠. 5년이 안 들어가는 맞아, 거고 그래. 10년으로 바꿔. 예. 그렇죠?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10년을 넣어주면 넣어주셔야 돼. 그 이야기죠? 근데 이걸 5년을 간다면 뭐예요? 빼라.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황당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왜 여기 아시겠죠? 세법이 바뀌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바뀌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10년을 했을 때는 답을 넣고 5년을 했을 때는 답이 안 들어갑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좋네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 교재에서 있나 모르겠네. 자, 지금부터는 작성하지 않고요. 그냥 선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작성이 쉽잖아요. 자, 교재 몇 페이지를 가시냐? 못 찾겠다. 대손색 앞쪽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책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페이지 380쪽입니다. 에이, 시험 너무 쉽. 여기 책에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310쪽, 380쪽, 81쪽 있죠, 여러분. 381쪽 보세요. 보셨어요? 네. 381쪽에 가서 보니까 필수 예제 따라하기 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파산이죠. 그럼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다음 거 들어갈게요. 요거는 50회 거는 여러분 50회 때 기출 문제 이거는 지금 5개 나왔죠. 점수가 7점짜리죠.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맞춘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복잡해. 이거 풀지 마세요. 이제 개별적으로 들고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한 30분 걸릴 거예요, 설명. 자, 요거 여러분 5번 문제만 잠시 한번 볼게요. 이 5번 문제 앞에 5번 문제입니다. 요거만 보고 제가 다른 거 할게요. 자, 보셨어요? 여러분 프린트물에서 5번 문제 바로 앞에 있는 거죠? 5번 문제 이 문제에서 자, 이 두 개를 다 넣어야 될까요? 하나만 넣어야 될까요? 아예 다 넣지 말까요? 이거 보세요. 개인회생 파산돼 있죠? 파산은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 근데 다음 2번 문제가 중요한 거죠. 부도 발생한 날짜가 언제예요? 2월 7일이죠. 그러니까 네. 2월 달은 7일이니까 뭐 7일 정도는 포함시키면 되겠죠. 월수 계산할 때. 근데 과세기간이 언제예요? 1기 확정. 그럼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네. 요 안에 6월이 경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수 계산해봐야겠죠.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7월달이네. 넘어서 붙죠? 네. 6월달 안에 확정돼야 되는데 7월달에 가서 확정됐잖아요. 그럼 얘는 넣으면 안 되겠죠. 이제 이해가시겠어요? 연날짜가 나오면 뭘 찾아야 됩니까? 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얘 날짜가 요 안에 이게 요 안에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끝나지 않으면 다음 확정 신고가 다십니다. 자, 끝나셨어요. 여러분 요 페이지만 요거 말고 우리 아까 몇 페이지? 7페이지였나요? 네. 그 페이지만 공부하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자, 다음 또 하나 들어갈게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 제가 설명 드렸나 보세요. 안 드렸어요.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있나? B는 받았는데 네, 종이는 받았는데 설명을 안 해주세요. 받았죠, 그래. 받아서 네. 물어본 거예요. 아, 요거 할게요. 네. 요거 오늘 마지막 건데 다 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설명만 드릴게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첨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첨부 서류 배우고 있죠. 첨부 서류가 양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부하신 분들이 잔머리 굴리면 3급짜리 버리고 하자. 그러니까 뭐만 공부하겠다. 부가세 신고서 입력하는 것만 공부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지금 3점짜리가 몇 개 나오냐면 9개 나와요. 랜덤으로 9개 중에 1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3점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걸 다 공부, 지금 방금 하나 공부하는데 많이 양이 많죠? 다 해나가기가 매우 힘들고, 저도 옛날에 수업 공부할 때 요거 시험 칠 때 공부할 거 아니에요. 첨부서는 너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배점이 5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배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죠. 그냥 알아는 두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줄였어요, 제가. 거의 2시간짜리인데 1시간 반으로 줄여가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점짜리니까 깊이 갈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가고 3점 범위 내에서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배우실 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가세를 징수했는데 나 외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받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다시 말하면 외상값도 못 받았고 뭐예요? 세. 부가세도 못 받았는데 그걸 내가 부가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납부하고 난 뒤에 대손이 일어나니까 납부했던 거 돌려받고 싶잖아요. 그때 뭐 작성한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 작성해야 된다? 확정 때만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정 때는 안 된다. 그리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마이너스 되면 부가세 신고서는 플러스가 되고, 아셨죠? 플러스 되면 마이너스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매입세액은 몇 %죠? 10%잖아요.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10%잖아요. 근데 의제 한단 말은 뭘까요? 10%로 인정한다는 소리가 10% 이하로 인정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과세사업자예요. 근데 제가 김치 공장 김치를 진공 포장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김치 공장이에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는 뉴스 안 봤죠? 김치 중국에서 김치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보셨나요? 네, 그래서 중국산 김치를 먹기가 참 거북스럽다, 그죠? 식당은 전부 다 중국산 김치죠. 그렇죠?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김치가 파는 김치 중에서는 조선호텔 김치가 제일 맛있대요. 맞죠? 제가 인정하죠. 하선정 또 누구다? 송도순 다 시켜봤어요. 송도순 싱거워서 못 먹어요. 조선호텔 김치가 제일 맛있대요. 참 몰라요. 간이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조미료 본복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시어도 맛있고 인정하죠, 그죠? 좋아해요. 조선호텔. 아는 사람은 안 해요. 혹시 김치 사 먹고 싶으면 그거 사 드세요. 광고 아닌 광고. 자, 떨어진 거 없어요. 자, 여하튼간에 자 보세요. 제가 김치 공장이에요. 그러면 김치 공장은 사가오는 원재료가 전부 다 뭐예요? 과세 없어. 전부 면세예요. 무, 고춧가루, 그 다음에 뭡니까? 배추, 뭐 당근, 뭐 전구지 전부 다 김치 만드는 재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면세죠. 그러면 면세액을 사가오는 분이 누구들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업자면 농협이 될 것이고요. 예? 그럼 농협이 아니면은 밭대기로 팔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농민들이에요. 그럼 농민들은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자, 밭대기로 배추를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차에 싣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쪽 농민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세금 계산서 끌어주십시오. 그래 내가 김치를 만들어 팔면은 매출세가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작아집니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농민은요,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농민인 거예요. 그럼 세금세 끊어주겠습니까? 아니요. 안 끊어준다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농민들로부터 면세를 샀잖아요, 그죠? 면세를 사면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김치를 만들어 팔면은 사가는 금액이 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사가 왔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부가세 10% 내야 되잖아요. 6천만 원, 600만 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세부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면세 농축수 인산물 있죠? 사가 와서 매입세 10%만 인정해 준다면 나는 얼마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에 10%면 6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 빼고 50만 원만 납부하면 그나마 매출세액이 좀 줄잖아, 그죠? 이런 효과가 발생할 텐데 면세 물품을 면세 원재료를 구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한 거 전부 다를 다 10%를 납부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바꿔 말할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걸 생각하세요. 자, 이 말하면 여러분들 또 김밥 안 먹을 텐데 여하튼 할게요. 김밥 천국에 가시게 되면 밥통 있죠, 밥통. 밥통을 열어놓고 밥을 말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밥통에 비닐 포장되어 가지고 비닐 안에서 밥을 퍼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밥통을 여니까 그냥 밥이 그대로 고스란히 고슬고슬하게 지어져 있는 밥에서 김밥을 마는 게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밥을 사가지고 온다. 전에 얘기했죠. 네. 김밥 천국에서 만약 사장님이 쌀을 사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김밥을 만들면 부가세 매입하는 쌀에 대한 부가세 10%는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김밥 만드는 10% 매출의 10%는 다 납부 다 해야 되잖아.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밥 천국 사장님이 부가세 때문에 신경 쓰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에이, 내가 왜 쌀을 사? 밥 공장에서 밥만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밥 공장에서 밥을 쪄가지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쪄가 가져왔으니까 열을 가해서 그 성질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쪽 업체가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쌀을 사가오게 되면 매입세 10% 매입세 공제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보 아닌 이상은 부가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쌀을 사가와서 밥을 지을게요, 아니면 밥이 지어져 있는 쪄 있는 쌀이 아니죠, 쪄 있는 밥을 사가와서 김밥을 만들까요?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쪄 있는 밥을 사가와가지고 김밥을 말면 나는 부가세 10% 인정받으니까 납부세액이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식업,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가 다 아시겠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걸 사게 되잖아요. 면세 사업이죠. 면세업이죠. 면세. 다시 말하면 면세. 다시 말할게요. 농축수임산물은 다 면세거든요. 열을 가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사가가지고 국밥집을 예를 들어볼게요. 국밥집 사장님은 고기, 생고기 사가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끓여가지고 육수를 우려내잖아요. 그리고 살을 잘라가 살도 뭐예요? 다 삶았잖아요. 수육이 됐잖아요. 그거를 밥에 그 국밥에 넣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전부 다 팔면 다 과세잖아요. 사가올 때 다 면세였는데. 그럼 국밥 한 그릇에 6,000원이다. 그러니까 부가세 10% 붙이니까 6,000원에 곱하기 1.1로 나누기 곱하기 1.1 하겠죠? 나누기 1.1이구나. 그럼 얼마 나와요? 5,000 몇 배가 나오겠죠? 부가세가 500 몇십원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식당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카드 긁어 보세요. 보면 부가세 얼마, 소득세, 부가세 얼마,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좀 소점으로 나오잖아요. 쭉 계산해 보세요. 6,000원 나누기 1.1.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수증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 나와요? 5,454원이 공급가액이고 그 뺀 것이 부가세잖아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10%만큼을 공제 못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가오는 것에 10%를 인정 못한다. 하지만 원래 부가가치세법상 못하게 돼. 세법에 그런 말 없어요. 면세 농축신산물을 구입해서 과세로 매출하게 되면요, 매출세액만 인정되고 매입세액은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관광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다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농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사겠다 살려도 부가세 10% 인정해달라.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속 깽가리치고 난리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일단은 돌아가십시오. 세법 개정은 안 하지만은 한시적으로 해드릴게요. 어떻게? 부가세 10% 인정 못합니다. 세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면세로 구입하는 것은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인정해드릴게요. 한시적으로. 얼마? 108분의 8로 인정해드릴게요. 안 해준 건 낫죠? 일단 알겠다고 돌아간 거예요. 왜? 매입세 공제해주니까 이제. 근데 어떤 식당 가보시면요, 매입세 10% 공제해달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원래 10% 안 해줍니다.
이해가셨죠?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짝수로 갑니다.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로 갑니다. 10%가 안 되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야기예요. 이거 보셨어요? 이 의미 아시겠죠? 이제 이거부터 모르면 이 문제 풀 수 없어요. 시험 문제는 얘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시험 문제에서 이 공제율을 파악 못하고 들어가면 답 없어요.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풀지 말고 나오세요. 3점 난입부라. 공부하셔야 돼. 일반 업종일 때는 얼마까지 인정해 준다고요? 102분의 2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음 중소제조업이면서 과자점, 도정업, 도정이 뭔지 아시죠? 방앗간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제분업, 떡류, 떡방앗간 있죠? 여기서는 개인 사업자는 106분의 6까지 매입세 공제해 줄게. 그리고 중소제조업일 때는 104분의 4까지.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104분의 4가. 아니죠.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잘 나오는데 보통 요게 많이 나와요. 다음 음식점이죠. 음식점은 법인 사업자, 음식점의 법인 사업자 어떤 경우 올려둘까요? 외식 1번가. 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는 106분의 6. 그다음에 과세 유형 장소 돼 있죠. 경영하는 사람. 개정돼 있고요. 102분의 2까지밖에 안 해줘요. 여러분, 왜 유형 장소가 뭔지 아시죠? 단란주점이나 그런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나와요? 술 안주로. 과일. 오징어 나오고 화채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징어 뭐 생오징어는 산오징어 생각나요? 말리는 오징어 맞죠? 오징어를 말려도 면세인데 얘를 어떻게 해? 불에 구워서 나오잖아요. 그럼 과세가 되잖아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면세로 사가 와서 불에 구워버리니까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세를 살 때 오징어를 갖다가 한 축 이만큼 사왔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 사왔어요. 100만 원 사면 부가세 10%만큼 매세 공제 못 받잖아요. 근데 그거 구업하면 매출세액 상수되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이거 파는 쪽쪽 10%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유형 장소에서 경영한 사람한테는 몇 프로 해준다고요? 10%는 못 해준다. 요만큼만 받아가라. 102분의 2. 아셨죠? 무슨 말인지.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간이 가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08분의 8인데 개인 사업자 중에서 과세 표준이 2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어떻게 109분의 9까지 최고치죠 이게. 이게 최고치죠. 110분의 10이 도달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짝수로 갑니다. 짝수로 가다가 홀수로 가는 것은 2억원 이하일 경우는 109분의 9로 갑니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 원래 면세 농축수 임산물을 구입하면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거 인정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농민들이 발급 안 해주잖아요, 세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과세 사업을 다시 말하면 과세 사업에 매출했잖아요. 매출하면 10% 매입세 매출세액이 상수하죠. 다 납부 다 해나가야 돼. 세액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셨죠? 그것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거 세법을 이렇게 제정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한시적이었는데 딱 못을 박아버렸어. 한시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셨죠? 요거는 보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실컷 떠들었는데 위에 거 읽어보세요. 작성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이해가실 것 같은데. 자, 읽어보셨습니까? 좀 여기 보세요. 여기서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 빠졌을까요? 면세 농축수 임산물을 구입하면 부가세 10%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건 정상인 거죠. 면세일 경우니까. 자, 부가세 과세 사업자 면세 농축수 임산물을 구입하여 제조와 가공을 함으로 해서 재화 용역이면 제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제품 만들어진 부가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됐겠죠. 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면세를 구입한 농산물의 매입가액의 소정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겠죠? 소정의율이라는 것은 2, 4, 6, 8, 9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6에서 금에서 매입세액을 의제란 말은 매입세액 10%는 안 되지만 10% 이하로 보겠다는 거죠. 보아 매출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공제 안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납부세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장사하기 힘들어지겠죠. 파는 족족 10% 다 납부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는 면세 재화를 원재료에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가액 과세할 경우에 발생하는 환수효과, 누적효과가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 되니까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죠. 자, 매출 세액 10%다 납부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뭡니까? 부담률이 커지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환수와 누적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쌓여간다는 개념이지만은 이해를 그냥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완화시킬 목적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세부 설명드리기도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뺄게요는 별 의미 없으니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렇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제매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여야 한다. 그리고 따라서 음식업뿐만 아니라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 중에서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의제매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간이 과세, 구멍가게를 하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음식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이게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자를 적용한다 하면 답이 틀린 답이겠죠. 다음 요건이 뭔가 해보세요. 요건은 반드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과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김밥 천국 사장님은 과세 사업자여야 되겠죠. 됐죠? 그리고 식당 만약에 김밥 천국 사장님이 간이 과세자라면 음식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는 거잖아요. 다음 면세 농축식임산물을 공급받아야 할 것, 그리고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식임산물이 제조, 가공, 재화해서 과세 대상이 될 것. 나중에 팔면 10% 붙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열을 가해서 그 성질이, 여러분 가공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열을 가해서 그 성질이 바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란을 파는 분들은 전부 다 과세 사업자일까요? 면세 사업자일까요? 계란은 면세 사업자예요. 근데 마트나 아니면은 그 찜질방에서 쌀맛을 팔면요, 그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열을 가했기 때문에. 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됐죠? 그럼 농민으로부터 영수증 같은 거 받아야겠죠. 다음 밑에 의제매입세 공급 공제 시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라면 어느 시점에 소비 시점이냐 구입 시점이냐 언제가 되겠습니까? 구입 시점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생각해요. 자, 잠시 한번 보세요. 자, 3월 30일 날 밭대기로 배추를 사가 왔어요. 그 창고에 넣어놨어. 그리고 4월 5일 날 실제 그 배추를 공장에 넣어서 가공해서 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과세 기간이 있죠. 예정 신고 기간과 확정 신고가 나눠졌잖아요. 예정 신고 기간은 구입하는 시점이고 확정 신고는 뭐 하는 거예요? 가공하는 시점이 되죠. 그럼 어느 시점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하면 언제예요? 구입 시점이니까 1기 예정 신고 때 하셔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공장에 넣어서 가공할 때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 그리고 어텐션에 있는 게 뭡니까? 사용 소비 시점에서 속하는 과세는 아니라 돼 있죠. 구입 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세요.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 못 받으면 언제 가서 할 수 있다고요? 확정 신고 가서 하시면 되고요. 확정 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으면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기한 후 신고 때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가 여기 있잖아요. 요때 내가 누락시켰어요. 매입세. 그럼 잠깐만요. 매출세액은 누락하면 무조건 페널티 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세액은 납부할 거죠. 근데 그걸 누락시키면 납부 안 했다 소리잖아요. 그럼 납부 안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강한다면 가산세 무기 매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거죠. 내가 신고 안 하면 그 자체가 불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없어요. 제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매입세액은 가산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면 내가 못 돌려받으니까 못 돌려받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과세한 이중으로 뭡니까? 페널티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간다. 언제로 했어요? 자, 예정 때 못했으면 확정 때 신고하고 확정 때 못했으면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기한 후 신고까지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은. 하지만은 일반적인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의제 매입세도 세무조사 때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은 뭐를 문다고요?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이거 매입세 공제 가능하신 건데 이거 왜 안 받고 계세요? 수정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받는지 소명하세요. 대신에 소명하라 해서 열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산세 매기고
공제를 해준다는 뜻으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세무조사 때는 뭔데? 가산세 매긴다고요. 근데 그 위에는 가산세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가산세가 없다고 보시면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중 공제를 받았다. 매입세액을 2번 공제받았다면 그건 가산세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공제율은 다 아시겠죠? 다시 말할까요? 업종, 일반 업종일 때는 102, 102분의 2,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 그리고 중소제조업일 때는 104분의 4. 패스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작성 하나 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안 될 테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요 밑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나 있죠? 저건 일단 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한도 나와 있죠? 이 한도는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기출문제 풀다 보면 어떨 때는 여기 45%가 돼 있고요. 어떨 때는 30%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요거는 누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따라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에 의제매입세 재계산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의제매입 재계산은 뭐 하는 거냐면요. 자, 잠깐만 보세요. 3월 30일 날 배추를 1,000만 원치를 밭대기로 뽑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잠깐 보관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가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공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걸립니다. 사모님이, 사장님이 사모님이, 야, 김장김치하게 100포기만 좀 차에 실어 온나? 예. 차에 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아셨죠? 그를 빼가지고 저거지까지 가죠. 김치 공장의 사장님 사모님이 설마 그 회사 김치를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어요. 김밥 천국 사장님이 김밥을 자기가 먹겠습니까? 저기 먹겠습니까? 뭐가 들어있으면 안 먹겠죠. 김밥 천국에 메뉴가 그리 많은 거 다 만들어 팝니까? 또 포장대에 다 뜯어가지고 그게 뭐 고춧가루 좀 뿌리고 파 몇 개 넣어가지고 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직접 만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다시 개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됐습니까? 자, 하나 빠진 게 있나요? 요거.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따로 할 때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사업자 매입분 영수증은 의제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별 2개.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가볼까요?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나 간이가세자 중에서 음식업을 하나여서 매입세 공제를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할 때는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제조업자하고 간이가세자 중에서 음식업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게는 안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나머지는 자, 실기할 때 설명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 넘어갑니다. 요거만 별 2개 붙여놓으세요. 라번.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계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3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과세기간 말 날짜에 부가세대금 원재료 분계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금이나 분계도 관계없으세요. 둘 다 정답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날짜로 분계합니다. 그리고 적용 8번 붙이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선별할 때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내일 한번 갈 거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다 건너뛰고요. 내일 풀 거고요. 다 건너뛰고 여기로 보세요. 기출문제 60-3-1로 갑니다. 되셨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문제 자 보세요. 이거 만약 작성을 한다고 칠 때 한번 그냥 형태만 볼게요. 이 문제도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선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까? 선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있죠.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면 아까 이게 몇 분의 몇이었더라고 공제율이? 110. 106분의 6? 아. 106분의 6이에요. 그거부터 판단이 안 쓰면 이 문제는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날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얘기할게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시험에 딱 나왔다. 나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공제율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이 문제는 보세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했으니까 106분의 6이라는 게 딱 섰죠. 그 다음 스타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세 개 중에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어요. 그거를 걸러내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계산서 매입을 하고 세미 야채 구입했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계산서 매입한 건 가능해요. 두 번째 신용카드 매입한 것도 가능해요. 아셨죠? 네. 근데 농업인에서 매입했죠. 요거는 조건이 걸려요. 누구만 가능했어요? 음식.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간이 가세 중에서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셨어요? 그럼 이건 돼야 안 돼요? 법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간이 가세자이면서 음식업이면 이거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얘는 법인이면서 음식업이죠. 예? 그러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넣을 때 한번 보세요. 두 개 답이 좀 희미한 달밤인데 보이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두 개만 들어가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가? 농민은 못 들어갑니다. 네. 여기 읽어보세요. 적혀 있죠? 네. 요거 농민 봤습니까? 김농부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맞는 말인가요? 왜냐하면 농민으로부터 매입할 경우는 당사자가 제조업자이거나 간이가세자에 하나요. 이 간이가세자 갈로 열고 음식점업이죠. 음식점을 영업을 하는 한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이 뜻이겠지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니, 시간 어디로 됐어요? 죄송해요. 마칠게요. 내일